지금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창조와 혁신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이런 창조와 혁신이 이제 꼽히는 게 창업으로 이제 꼽히게 되죠. 창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벤처기업이 삼성보다 크냐 작으냐 제가 물어보면 거의 99%가 삼성이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2011년 기준으로 250조 매출이니까 삼성보다 1.5배 정도 큽니다. 벤처가. 그것이 1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결과죠. 더 중요한 건 매년 20%. 2000년도에 제가 설립했던 회사 하나가 유일하게 1000억이 넘는 벤처였어요. 2000년도에. 근데 그것이 2011년도 10년 후가 되니까 380개가 매출 1000억이 넘었습니다. 넘는 회사가 6개가 등장했고, 그러니까 대기업은 성장은 끌어가고 있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데 비해서 벤처는 양극화도 해소하고 성장과 고용을 다 풀어가고 있죠. 지금 대기업은 성장엔 기여하지만 고용에 기여 못합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4%의 고성장 벤처가 일자리 60%를 만들었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 고성장 벤처를 육성해야 되는데, 이 국가 전략의 중요한 점이 이게 또 하나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여기는 북구 기업 패러다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남유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유럽으로 갈 것이냐, 스위스나 실리콘밸리 모델로 갈 것이냐 하는 건데, 북구 모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저거는 복지와 성장이 순환하고 있는 모델이죠. 문제는 뭐냐? 만약에 순환이 깨지면 저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비용이 40%씩 되지만은 똑같은 40% 되는 거에 남유럽입니다. 근데 남유럽은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죠. 투명성이 없습니다. 복지가 증가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남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은 위험성이 크게 도사리고 있죠. 그러니까 복지 비용이 25% 되는 나라가 스위스인데, 이 스위스 같은 모델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델이 아니냐. 이건 바로 기업가 정신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업가형 창업을 중심으로 국가가 소위 인류 국가는 기업가형 창업으로 성장하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창업에 대해서 이제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창업이란 게 뭐 생계형 창업이나 기업가형 창업이 똑같다. 근데 생계형 창업은 리스크가 기업가형 창업보다 더 큽니다. 벤처보다 자영업이 더 많이 망해요. 벤처는 5년의 절반이 망하고요, 자영업은 3년의 절반이 망합니다. 그리고 잘돼도 별로 대박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직자들이 베이비붐 세대가 쏟아져 나오면서 여기는 공급 과잉이에요. 여기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물꼬를 트는 게 필요하죠. 여기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청년 창업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보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아무도 실패하지 않고 모두 성공해서 10억을 벌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대박을 터뜨리는 기업이 나와서 크게 버는 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혁신 주도죠. 그래서 한국은 모두가 성공해서 10억 버는 데 비해서 미국은 둘이 성공해가지고 20억을 벌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공의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실패가 문제입니다. 이 실패를 사회로부터 축출시키면은 신규 창업이 감소하고, 실패를 지원하면은 신규 창업이 증가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도로 10만을 창업시키면 5년 뒤에 5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대보증 개선과 엔젤 회수 시장.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학연수 비용이 보니까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어학연수 갈 비용을 창업해보자. 자, 만약에 창업에 성공하면은 좋고, 자, 실패했다 그랬을 때, 네가 창업에 실패한 거하고 어학연수 갔다 온 거하고 대기업 면접에서 어느 게 유리할 것 같으냐? 어느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대기업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창업했다 실패한 애들이 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학연수 갈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으면은 고민할 게 없어요. 어학연수 비용으로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어학연수 갔다 온 것보다 낫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가벼운 창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창업이 필요하다. 가벼운 창업이 바로 창조 경제는 이 개방 협력의 경제이기 때문에 가벼운 창업이 되는 거죠. 옛날보다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플랫폼 위에서 우리가 가벼운 창업이 되는데 옛날에는 R&D도 내가 몽땅 제가 하고 생산도 몽땅 내가 하고 영업도 내가 몽땅 내가 하고 관리도 내가 하고 공장, 부품, 재고 다 알아야 되니까 목숨 걸고 창업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수억대 돈이 들어가고 목숨 걸고 창업해야 돼요. 이게 창업해놓고 뒤로 물러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모님하고 아버님 다 그 신용불량자 됩니다. 이러니까 옛날에 창업은 이걸 아무나 하는 창업이 아니죠. 요즘 부모님들이 그래서 애들이 창업하겠다 그러면은 집안 말아먹으려고 뜯어 말리고 있죠. 근데 이런 스마트 창업은 뭐냐면은 내가 제일 잘하는 핵심 역량만 합니다. 그래서 드래곤 플라이트가 나오듯이 내가 제일 잘하는 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혁신 생태계에서 갖고 와요. 플랫폼 기반의 경쟁을 합니다. 이러니까 과거보다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10분의 1로 들어가요. 이제는 몇 천만 원 창업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에서 옛날에는 무거운 창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은 이거는 집안 말아먹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후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가벼운 창업을 하면은 해보고 안 되면은 때려치우는 거예요. 쉽게 실패해야 됩니다. 실패가 쉬워야 된다. 바로 실리콘밸리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쉽게 빨리 실패하는 거. 그래서 잡스가 늘 주장한 게 이거죠. 빨리 실패하는 게 남는 길이다. 빨리 실패해라. 그래서 창업 활성화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건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